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41일 동안 공전이 됐던 정말 공백 상태였던 국회가 드디어 자리를 음, 잡았습니다. 예. 일단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사위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요. 음, 그래서 뭐 기획재정이라든가 정무위를 포함해서 8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가져가기로 했고요. 음, 국토위, 예결위 등 7곳을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2곳, 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음, 특히 이제 법사위에 월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국회 운영위 산하에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음, 서로 간에 합의의 그런 형식을 가졌습니다. 네. 법사위의 월권 문제는 운영위가 어느 정도 좀, 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나요? 일단은 서로 이제 운영을 협의를 통해서 네. 앞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법사위 월권 문제를 좀 월권을 할 수 없도록 최소한 법사위에서 음, 거의 모든 법안들이 막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네. 현재 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10건이 넘을 정도로 국회가 지금 중요한 법안들,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을 많죠. 통과시키지 못한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가 앞으로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 여기에 음, 대해서 개선하자라고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나 역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라는 명목 아래 또 많은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음. 큰 원칙은 일단 세워졌지만 과연 국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로 보입니다. 음. 이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나눠먹기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그렇죠. 일단 나눠먹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거대 상임이다라고 해서 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음. 돼서 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상임위를 좀 각 정당들이 아무래도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뭐 나눠먹기의 일부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 문제를 각 정당이 잘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잘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서로 간에 또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상임위를 가져갔다. 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역시 각 상임위를 놓고 지금 치열한 또 당내 간에 당 내부에서 서로 운영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당 내부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본래의 모습, 법안을 통과시키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보다는 아무래도 각 정당과 또 이 국회의원들 간의 나눠먹기 양상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로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번 원구성 협상이 있고 나서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권력 균형을 위해서 최후의 저지선을 막아냈다.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공백이 이루어지고 40일을 넘어서 이 재헌절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국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네.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야당에 이제 양보를 한 상황이고요. 국회가 음. 이대로 뭐 공전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소한 재헌절에 국회의장도 없고 입법부가 구성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야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그동안에 국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쪽으로만 음. 목적을 두면서 네. 사실상 중요한 입법을 해야 될 그런 국회의 역할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비판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 운영을 위한 서로 간의 합의는 만들어냈다라고 보이지만 음. 과연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낼 것인가. 정말로 여야 모두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제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그런 제대로 된 노력을 좀 기울이는 국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국민들이 일 잘하는 국회를 바라기보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동안 얼마나 어떤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왔길래. 예. 자, 7월 국회 갈 길 참 바쁜데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이슈는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에 만 건이 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왔는데요. 예. 이를 뭐 전혀
통과시키지 않고 특히 법사위에서 이 가로막혀 있었던 법안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각 정당에서 여러 법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예.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법, 또 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 또 최근에 대체 복무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그런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병역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음. 빠르게 협의를 해서 저대로 국정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음.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도 본격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여야 시각차가 다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국회 특활비의 폐지 문제. 국회가 정말 매년 눈먼 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200억 원이 넘는 국회 특활비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영수증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문제죠. 그러니까요. 자녀 유학비라든가 또는 보좌진의 관리라든가 이런 음. 쪽에 지금 국민의 이런 혈세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특활비의 폐지 그리고 음. 개선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라든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청문회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그럼요. 또 곧 아마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그렇다면 청문회도 해야 되고 제대로 정말 국회가 제대로 일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지금 맞출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기 국회도 거의 문 닫고 있었고요.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도 겨우겨우 원구성 협상이 된 건데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 특검팀은 일단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십 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에서요. 이건 압수수색을 경찰이 벌였을 때도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그동안 느릅나무 이 출판사 일단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특검팀의 조사 당시에서 휴대전화가 무려 21대 그리고 음. 다수의 유심칩이 발견됐고요. 네네. 그 사무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는 스마트폰, 또 구형 폴더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특검이 이 빠르게 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밝혀달라는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동안에 경찰이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경공모 회원 그리고 드루킹 측에서 뭔가 또 검찰의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음. 이것을 놓아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이 지금 면밀하게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해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드루킹 측의 이런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플레이를 또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드루킹 일당 자금 추적하다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과의 금품 거래 의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노회찬 의원의 계좌 추적에도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특히 그동안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금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더불어서 노회찬 의원의 금융 계좌에도 특히 후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받지 않은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음. 특검은 이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그 운전기사 네. 를 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전직 운전기사를 소환해서 음. 조사하는 등 네네.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금융계좌 등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개요로 이루어졌었는지 또 혹시라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회찬 의원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네. 불법 병장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